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제가 거의 3일 동안 상승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다들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시나리오는 제가 그려온 그림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최근 3일 동안 영상에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GDP 발표 이후 위험자산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저는 이제 오히려 이때가 한 차례 더 기회라 봤습니다. 상승으로 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전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제닛 옐런 장관의 언급 때문이었고, 이번에 발표되는 GDP는 속보치이기 때문에 수정되는 부분이 많아 단순히 이걸로만 봤을 땐 경기 침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달래주는 언급을 해왔었고,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로 나와줬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저도 같은 개인 투자자 중 한 명이 아무리 경기 침체라고 해도 이 높으신 분들 또는 위험자산 시장에서 경기 침체라고 인정을 해야 그때가 진짜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저 혹시 지금이 경기 침체이지 않나요? 정도의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지금 경기 침체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에 관해선 이제 앞으로의 대응은 매수보다는 일본 기준으로 이 5일선과 60일선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냐 또는 발생하지 않느냐를 기준을 잡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시가였던 22,954달러 밑까지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골든크로스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오늘 PCE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와 22,954달러 밑으로 일봉이 마감된다면 저는 이제 이때 추세가 한 차례 꺾여 비중 50%는 익절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할 알트코인에 대해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오른 코인이 없기 때문에 딱히 어떤 걸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과 같은 상승장은 뭘 사도 수익이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참고해 비트 오르는 걸 보고 평소 눈여겨봐왔던 알트들을 잡았다면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알트는 폴리곤이랑 카이버 네트워크인데, 폴리곤은 이제 일본 기준으로 5일선과 12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으며 다른 21선, 61선 또한 따라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모습을 봤을 땐 이제 121선을 지지받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단계라 긍정적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또한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버는 이제 현재 가격에 일봉이 마감된다면 5일선과 61선 골든크로스로 한 차례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이클이나 비골 같은 코인들은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저처럼 새로 신규 진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 정말 아쉽지만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다른 알트들로 수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상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이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새벽 나스닥 장 마감 이후에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애플은 2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0.6%가 줄어든 194억 달러 한화로 약 25조 1000억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 3분기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인데, 다만 매출액은 1.87% 상승한 830억 달러로 애플의 2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월가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고, 아마존은 애플과 반대로 2분기째 연속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약 7% 상승한 1212억 달러 한화로 157조 2천억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매출액은 21년 만에 가장 저조한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던 1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여줬고, 아마존 CEO는 연료와 에너지, 교통 비용에서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좀 더 통제 가능한 비용에서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며, 특히 배송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수요의 급증으로 수혜를 누렸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유행이 점차 잠잠해지면서 수요 둔화와 함께 높은 비용으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게 나와서 나스닥 비트코인 또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문제점들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강세,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지막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지역 봉쇄 등 이 이슈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했던 것
생각보다 근접하거나 혹은 조금 낮게 나와도 큰 차이가 없다면 이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GDP 발표와 동시에 제닛 옐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제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고, 그로 인해 가격 상한제가 국제시장 내 석유의 안정적인 유입을 돕는 정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옐런 장관이 직접 고안을 했으며 7개국 간 추진 합의가 이루어진 새 제재안입니다. 서방의 여러 제재에서도 치솟는 유가로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익이 증가했고, 그 이익이 그대로 전쟁 비용으로 흘러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은 수요자보단 공급자인 러시아가 우위를 선점한 시장인데, 과연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좋은 효과로 적용이 될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 상한제가 시행이 된다 했을 때 러시아가 증산을 감축시키거나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당연히 좋은 상황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9시 30분 미국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던 내용처럼 지금 현재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건 PCE입니다. CPI가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가 지표라면 PCE는 미 연준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라고 했었고, 이 두 지수 산출 방식의 차이를 보면 PCI는 미국 전역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에서 지수를 산출하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만 포함하지만, PCE는 정부가 가게를 대신해 구매한 상품, 서비스도 지수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품목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 감소를 고려해 다른 대체재를 포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PCI와 차별 요소이며, PCE가 CPI보다 물가와 관련된 요소들이 더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CPI보다는 그래도 PCE를 더 참고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PCE 발표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발표되기 전과 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던 비트 22,954달러 미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상승의 관점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선물에 대해 배우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통방에 참여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선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과하게 고 레버리지와 손절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는 분들이 주로 청산을 당합니다. 건전하게 하는 분들은 현물처럼 매매하며 수익을 내고 계시고, 또 생각을 해보면 5배 이하의 저배율로만 해도 그 수익은 5배가 되기 때문에 굳이 욕심을 안 내셔도 저는 저배율로 매매를 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통방 안에는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있는 계신 분들도 계속 관점을 올려드리고, 또 저희 전문 트레이더 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관점을 계속 제공해 드리며 다른 투자자 분들과 정말 꾸준하게 소통을 하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액으로 할 필요도 없고 소액으로 먼저 운영하시는 것을 만약 하신다면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하기 전에 충분한 모의 투자로 익힌 후에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물을 하시는 분들께 이 소통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항상 시청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